3개월, 1년의 두 가지 숫자만 기억하십시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전신질환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었던 적이 있으면 치과 진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내과에 가서 치과 진료해도 되는지 물어보면 될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맥경화증이라고 다들 아시죠? 혈관에 찌꺼기가 껴서 점점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심장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있어서 혈관이 좁아지면 협심증이 발생을 하고, 심해서 아예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이 발생을 하죠.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이 발생을 하고요. 먼저 협심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협심증이 있으면 조금만 움직인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오죠. 이때 사용하는 약이 보통 스프레이 방식으로 되어 있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입니다. 입안에 이렇게 약을 뿌리면 금세 증상이 호전됩니다.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 휴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약을 이용해서 증상이 나아지면 치과 진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통증이 발생을 했는데 쉬거나 약물을 썼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 이런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면 당연히 치과 진료는 피해야 합니다. 협심증이 심해지면 스텐트 시술을 받는데, 스텐트 시술 후에는 항응고제를 복용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지혈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치과 진료할 때 출혈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내과에서 출혈 시간에 대한 검사와 진찰을 받은 후에 안전하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출혈이 많이 될 수 있는 수술의 경우에는 스텐트 후 1년 뒤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두 가지는 유의사항이 비슷하니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발생한 지 한 달간은 치과 진료를 받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감염 조절이라든지 통증 조절, 지혈과 같은 간단한 응급시술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라고 하면 일반적인 치과 진료는 가능하고, 임플란트 수술과 같은 진료는 3개월 이후에 받는 것이 좋겠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개월, 1년의 두 가지 숫자만 기억하십시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하다. 협심증의 경우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고 하면 1년 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혈액순환에 관련된 질환은 환자분이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을 경우가 많겠죠. 이때는 지혈 시간이 정상인지 꼭 체크를 하는 게 좋고요. 지혈에 문제가 된다면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하고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항응고제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혈액순환제인지 잘 구분이 안 되게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항혈소판 제제인 아스피린을 저용량으로 복용하고 계시다고 하면 꼭 아스피린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지혈 시간이 정상이어야 되고 필요하면 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치과에서 시술 뒤에 약 처방을 받을 때 만약 내가 지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다 라고 하면 진통제로 처방하는 것에 이부프로펜이라든지 나프록센과 같은 엔세드 계열의 약은 피해야 됩니다. 대신에 타이레놀을 처방받으셔야 하고요.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할 것 같다 라면 타이레놀 코데인 복합 제제인 옥시코돈과 같은 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방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전신질환이 있다 라고 하면 항상 걱정됐어요. 치과 진료가 가능할까, 또 받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 삼아서 치과에 오시고 한다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큰 문제 없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